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상태의 뇌를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울증에 걸린 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 세 가지의 물질이 뇌에서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로토닌은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를 해서 신경 간의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로토닌을 증가하는 효과랑 비슷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BDNF 뇌신경 영양 유래인자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BDNF는 뇌에서 스테로이드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억을 증진시키거나 뇌의 세포가 새로 생성될 때 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뇌에서 영양 물질을 공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이 굉장히 억제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지 않다 보니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각종 대처 능력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전두 피질의 기능이 떨어져서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억제를 못합니다. 전두 피질은 이성적인 생각을 주관하는 기관이고 편도체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일부 부분인데요. 전두 피질이나 해마가 편도체를 적절하게 억제를 해줘야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지 않아서 불안이나 우울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전두 피질이나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부정편향, 쉽게 얘기하면은 작은 것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조체라는 부위에 도파민이 부족하게 돼서 충동적인 행동이나 습관들조차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파민 분비가 이미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선조체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배측 선조체 그리고 복측 선조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행동은 배측 선조체가 관련돼서 나타나고요. 충동적인 행동이나 충동 같은 부분은 복측 선조체, 측자핵이라고 불리는 부분과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선조체는 도파민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배측과 복측 두 군데 모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과 충동조차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충동적인 행동이나 혹은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없죠. 그리고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을 본다면 기존에 하던 습관들이나 기존에 하던 행동들도 버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배측과 복측 선조체의 도파민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는 정지하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좀 넣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해를 주로 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뇌에 자극을 넣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굉장히 극심해졌을 때 계속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이 나타나는 건 역시 뇌가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려면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세로토닌은 트립토판,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비타민 B 이 세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질의 원료를 음식으로부터 획득을 해야 세로토닌을 정상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균형 있는 식단을 드시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물질이 모두 있는 음식은 대표적으로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BDNF 그리고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운동을 했을 때 신경 전달 물질 BDNF가 증가하면 우울증 역시 굉장히 많이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나 여러 연구에서 항우울제와 굉장히 비교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항우울제와 거의 흡사한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심지어는 재발할 확률을 더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은 사실은 우울증 환자분들, 우울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햇볕을 잘 쬐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블루라이트, 청색광이 차단될 경우에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요. 청색광은 당연히 빛에 포함되어 있고, 이 얘기는 빛을 차단했을 때 우울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운동과 더불어서 해가 떠 있을 때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촉진을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애완동물을 기르시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스킨십, 접촉을 조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애완동물이나 사람과 터치를 했을 때 옥시토신이 혹은 엔돌핀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세로토닌을 생성을 촉진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은 전두피질과 변연계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의 기능은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를 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으로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잘 때 많은 노폐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폐물들을 배출을 하고 뇌의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향상시켜야지 우울증에 걸린, 뇌가 이제 정지하려고 하는 뇌의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에 걸린 뇌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의 상태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충동에 관련된 선조체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의욕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고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도전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우울증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